미쳤구나. 저 종놈이 완전히 미쳤어. 장터 한복판에 터져 나온 외침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거기 남루한 옷을 걸친 젊은 종놈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은자 5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죽어가는 여인 하나. 한때 기생이었다는 그 여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피부는 누렇게 뜨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살아날 가망이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요. 이 돈으로 저 여인을 사겠소. 종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비웃음이 터져 나왔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돌쇠야. 그 돈이면 튼튼한 송아지 한 마리는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기생을 산다고? 하하하, 바보 종놈 하나 보겠네. 미친놈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지.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돌쇠라 불린 그 종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떨리는 손으로 은자 5냥을 내밀 뿐이었죠. 인신매매를 하던 상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봐, 종놈. 이 계집은 내일이면 숨이 끊어질 거야. 그래도 살 테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돈은 돈이었죠.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은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팔자가 기막히게도 기구하구나. 좋아, 가져가. 돌쇠가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었어요. 뼈만 남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왜 나 같은 것을?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돌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등 뒤로 조롱의 목소리가 끝없이 쏟아졌죠. 저 바보 종놈, 일주일 안에 과부 되겠구만. 전 재산 날린 꼴 좀 봐라. 하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5냥짜리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아니 2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종놈의 이름은 돌쇠. 그리고 그가 구한 여인의 이름은 춘향이었습니다. 이 2사람의 만남이 후에 한양을 뒤흔들고 한 마을의 탐관오리를 무릎 꿇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양에서 사흘거리 작은 마을 송열리. 이곳에 박서방이라는 중인 어른이 살고 있었어요. 의원은 아니었지만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죠. 박서방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쇠였어요. 돌쇠는 10살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박서방 댁에 팔려왔죠. 그로부터 15년. 25이 된 돌쇠는 성실하고 우직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박서방은 돌쇠를 아꼈어요. 종이라기보다는 아들처럼 대했죠. 돌쇠야, 오늘은 장터에 가서 약초 좀 사오너라. 황기하고 당귀, 감초도 빼먹지 말고. 네,
나으리. 돌쇠는 언제나 그랬듯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서방이 품삯으로 준 은자 10냥을 품에 꼭 안고 장터로 향했죠. 석 달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송열리 장터는 시끌벅적했어요. 보부상들이 물건을 팔고 농부들이 곡식을 사고 팔았죠. 돌쇠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약초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돌쇠가 고개를 돌렸어요. 장터 한쪽 구석,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죠. 거기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20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 한때는 고운 얼굴이었을 게 분명했지만 지금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뜨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약했죠. 옆에 인신매매를 하는 상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요. 한양에서도 이름 좀 날렸던 여자요. 지금은 좀 병들었지만 나으면 틀림없이 미인이 될 거요. 상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죠. 저 꼴로 살아날 것 같소. 내일이면 죽을 거요. 기생 출신이라니 누가 저런 걸 사겠소. 돈 아까워 죽겠구만. 상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때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상인이 돌쇠를 힐끗 봤어요. 남루한 종복 차림. 상인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죠. 뭐야, 종놈 주제에.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쓰러진 여인을 내려다봤죠.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돌쇠의 가슴을 쳤어요. 절망, 체념, 그리고 희미한 삶에 대한 갈망. 모든 게 섞여 있었죠. 돌쇠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고요. 이 여인은 얼마요? 상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내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썩 꺼져. 돌쇠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0냥. 박서방께 약초 사러 온 돈이었죠. 이 돈으로는 안 되겠소. 상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은자 10냥이면 제법 큰 돈이었거든요. 10냥이라. 상인이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계집은 한때 한양의 명기였단 말이야. 10냥으론 부족해. 돌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렇다면 얼마면 되겠소? 20냥. 상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죠.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냥이라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겨우 5냥이었는데요. 돌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쓰러진 여인이 눈에 밟혔죠. 돌쇠는 약초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눈빛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결심했어요. 박서방 어른을 찾아갔죠.
마루에 꼿꼿이 앉아 박서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박서방이 담뱃대를 물고 돌쇠를 내려다 봤어요. 무슨 일이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터에 죽어가는 여인이 하나 있사옵니다. 제가 가진 돈 5냥과 나으리께서 주신 약초 값을 합쳐 그 여인을 사고 싶사옵니다. 박서방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뭐라고? 돌쇠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애원했죠.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여인을 그냥 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옵니다. 박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돌쇠야, 내 마음씨는 알겠다. 하지만 그건 무모한 짓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어찌 살린단 말이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르겠사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사옵니다. 나으리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박서방이 말없이 돌쇠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라.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해서 돌쇠는 다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도요. 여인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돌쇠가 헐레벌떡 다가갔죠. 저기요. 상인이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노네냐?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5냥과 박서방께 받은 10냥, 합쳐서 15냥이었어요. 아니, 약초 값까지 합치면 안 돼. 나으리께 약초를 사드려야 해. 돌쇠는 재빨리 5냥을 도로 집어넣었죠. 결국 손에 남은 건 딱 5냥.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요. 이 돈으로 저 여인을 사겠소.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바로 처음에 보셨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온 마을의 비웃음 속에서도 돌쇠는 춘향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서방이 한숨을 쉬며 맞이했죠. 내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 하지만 박서방은 돌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초를 내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죽이라도 끓여 먹여라. 기력을 돋울 거다. 돌쇠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그날부터 돌쇠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돌쇠는 춘향을 자신의 허름한 움막에 눕혔어요. 지프로 엮은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죠. 하지만 돌쇠는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 춘향의 머리맡에 깔아줬습니다. 춘향은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릴 뿐이었죠. 돌쇠는 박서방께 받은 약초로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한참을 고아서 진하게 만든 약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춘향의 입술에 대고 한 숟갈씩 흘려 넣었죠. 춘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왜 나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향은 다시 기절했어요. 돌쇠는 밤새 춘향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처럼 박서방 댁에서 일을 했어요.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종의 일과는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났죠. 하지만 돌쇠는 일을 마치자마자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향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끓이고 죽을 쑤었어요. 깨끗한 물에 헝겊을 적셔 춘향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돌쇠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종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죽어가는 계집 하나 때문에 제 몸도 못 챙기는 꼴 좀 봐. 쯧쯧, 안 됐구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춘향을 돌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춘향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고 가끔씩 눈을 뜨는 시간도 길어졌죠. 돌쇠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향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돌쇠는 밤새 찬물로 춘향의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주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새벽녘 춘향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박서방이 가끔씩 약초를 더 보내줬어요. 겉으로는 못마땅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돌쇠의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너 정말 그 여인을 살릴 작정이냐? 네, 나으리. 박서방이 담뱃대를 빨며 중얼거렸죠. 참 기특한 놈이로구나. 2달째. 춘향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을. 돌쇠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급히 물을 떠다가 춘향의 입에 대줬죠. 춘향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라 하옵니다.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나 같은 천한 것을.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다뇨. 사람의 귀천이 어디 있겠소. 그저 살아계신 게 다행이오. 춘향이 말없이 돌쇠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달째. 춘향은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어요.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돌쇠는 날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박서방께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인삼도 찾고 황기도 찾고 오미자도 땄죠. 모두 춘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춘향은 그런 돌쇠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느 날 춘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 나으리, 나으리라뇨. 저는 그저 천한 종놈이옵니다. 춘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제게 은인이요. 그러니 나으리가 맞소. 돌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춘향이 다시 입을 열었죠. 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치 않소.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게 중요하오. 춘향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한양에 살았소. 네, 기생이었소. 추월헌이라는 기방에서 돌쇠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소.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님께서 영모 누명을 쓰셨소. 그리고 춘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춘향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소.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춘향이 고개를 저었죠. 아버님은 돌아가셨소. 어머님도요. 저만 살아남았소. 춘향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도망쳤소. 한양을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했죠. 그러다 병이 들었고 그렇게 장터에 팔려가게 된 거요. 돌쇠는 말없이 춘향의 손을 꼭 쥐어줬어요. 이제 괜찮소. 제가 지켜드리겠소. 춘향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100일째 되는 날, 춘향이 처음으로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어요. 돌쇠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했죠. 봄이 와 있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냉이가 돋아났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춘향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구나. 제가 살아있어요. 돌쇠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살아 계시잖소. 춘향이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호칭의 돌쇠가 화들짝 놀랐어요. 서방님이라뇨? 춘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절 살려주셨소. 이제 당신이 제 서방님이요.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봄날의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뺨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죠. 돌쇠와 춘향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박서방 댁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춘향이 기다리고 있었죠. 해가 지면 돌쇠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춘향은 언제나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보잘것없는 나물과 된장찌개였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죠. 서방님, 오늘 일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당신이 기다린다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소. 두 사람은 그렇게 소박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어요. 종놈 주제에 여자를 거느렸다며 수군댔죠. 하지만 돌쇠와 춘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서방만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봤어요. 돌쇠야, 춘향이 건강은 어떠하냐? 덕분에 많이 좋아졌사옵니다. 나으리. 다행이로구나. 참 기특한 놈이야, 너는.
박서방의 눈빛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춘향이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제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소. 과거는 중요치 않다고. 춘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춘향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춘향의 손을 잡았죠. 그럼 천천히 말씀하시오. 제가 듣고 있소. 춘향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아버님 성함은 이판서였어요. 네. 한양에서 병조판서를 지내셨죠. 충직하신 분이었어요. 돌쇠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셨어요. 아버님은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는 도망쳐야 했어요.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가에서 저를 잡으려 했거든요. 역적의 딸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생이 됐어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돌쇠가 춘향을 꼭 안아줬어요. 힘드셨겠소. 춘향이 돌쇠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제 아버님은 결백하세요. 영모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돌쇠가 춘향의 등을 토닥였죠. 그럴 거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송열리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 수령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전임 수령은 그나마 어지럽거든요. 새로운 수령이 어떤 사람일지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박서방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돌쇠야, 새 수령이 누군지 아느냐? 아니옵니다. 나으리. 김진사라더구나. 한양에서 벼슬 하다가 이곳으로 온다는데.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문이 좋지 않구나.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던데.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새 수령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김진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은 살이 쪄서 둥그렇고 눈빛은 탐욕스러웠죠.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곳의 새 수령 김진사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다. 목소리마저 거만했어요. 돌쇠는 군중 속에 섞여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김진사가 부임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김진사가 마을을 순찰한다며 나섰어요. 사실은 마을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죠. 어디서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지 살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김진사의 행렬이 박서방 댁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춘향이 들어왔죠.
춘향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햇살이 춘향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맑은 얼굴, 고운 자태. 아름다웠죠. 김진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기 저 여인은 누구냐?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났어요. 아전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박서방 댁 종놈의 여자라 하옵니다. 종놈의 여자라고? 김진사의 눈빛이 번뜩였죠.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종놈 따위가 거느리다니. 아깝구나. 참 아까워. 김진사가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춘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이었죠. 춘향은 김진사의 시선을 느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 춘향은 돌쇠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새 수령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무언가를 탐하는 눈빛이었어요. 돌쇠가 춘향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 마시오. 제가 지켜드릴 테니. 하지만 돌쇠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가 아전을 불렀어요. 어제 본 그의 여인 말이다. 네, 나으리.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해라. 아전이 당황했습니다. 하오나 나으리. 그 여인은 종놈의 여자이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종놈 따위가 감히 여자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진사가 탁자를 쳤어요. 당장 그 종놈을 불러들여라. 그 여인을 내게 넘기라 하거라. 아전이 머뭇거렸죠. 나으리. 그건 내 명이다. 김진사의 고함에 아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전이 물러갔어요. 김진사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전이 박서방 댁으로 찾아왔어요. 돌쇠를 찾았죠. 돌쇠, 수령 나으리께서 너를 부르신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아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가서 직접 들어라. 돌쇠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관아 대청마루에 김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꿇어 앉았어요. 종의 신분으로 수령 앞에 서는 건 이것이 처음이었죠. 김진사가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돌쇠냐?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김진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여유로운 태도였죠. 내게 여자가 하나 있다던데.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김진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종놈 주제에 여자를 거느리다니. 참 재미있구나.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김진사가 부채를 펼쳤죠. 그 여자를 나에게 내놓아라.
순간 돌쇠의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김진사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종놈 따위가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여인은 나 같은 양반이 거느려야 마땅하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춘향은 제 여인이옵니다. 제가 죽을 병에서 구해낸. 김진사가 부채로 탁자를 쳤어요. 닥쳐라. 종놈 주제에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하느냐. 돌쇠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라고? 안 된다고? 네, 나으리. 춘향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구한 여인이옵니다. 백일을 밤낮으로 간호했옵니다. 춘향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종놈 주제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얼마를 줬는데. 다 선냥이옵니다.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다선냥. 하하하. 그래, 그럼 내가 10냥을 주마. 2배로 쳐주는 거다. 그러니 그 여자를 내놓아라.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김진사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돌쇠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애원했죠. 나으리, 제발 그것만은. 제발 춘향만은.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김진사가 아전을 불렀어요. 여봐라. 이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아전들이 달려들었죠. 돌쇠를 붙잡아 엎드리게 했습니다. 퍽. 곤장이 돌쇠의 등을 내리쳤어요. 1대, 2대, 3대. 돌쇠가 신음을 참았습니다. 김진사가 차갑게 내려다봤죠. 어떠냐? 이제 마음이 바뀌었느냐? 돌쇠가 피를 토하며 대답했어요. 안 되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더 쳐라. 곤장이 계속 떨어졌어요. 돌쇠의 등이 갈라지고 피가 흘렀죠. 열대가 끝났습니다. 돌쇠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김진사가 이를 갈았어요. 좋다. 오늘은 이만 돌려보내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사흘 안에 그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만 고통받는 게 아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죠. 내 주인 박서방도 그 여자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돌쇠의 눈이 커졌어요. 나으리. 썩 꺼져라. 아전들이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춘향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죠.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춘향이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돌쇠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춘향은 급히 물을 데우고 헝겊을 찢어 돌쇠의 상처를 닦아줬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서방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사가 당신을 달라고 했소. 춘향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돌쇠가 춘향의 손을 잡았죠. 내가 거절했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요. 춘향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가면 되잖아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을 보낼 수 없소. 하지만 서방님이 이렇게. 돌쇠가 춘향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소. 제가 당신을 지킬 거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춘향이 돌쇠의 품에서 느꼈어요. 그날 밤 춘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이 돌쇠를 찾아왔어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돌쇠야, 들었다. 김진사가 춘향을 달라고 했다며? 네, 나으리. 박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할 생각이냐? 돌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보낼 수 없사옵니다.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돌쇠야, 김진사는 수령이다.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다. 그와 맞서면 너뿐 아니라 춘향도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박서방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일단 사흘을 버텨라. 그동안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돌쇠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나으리?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예전에 한양에 아는 어른이 계신다. 그분께 편지를 보내보마.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하지만 박서방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흘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진사가 직접 아전들을 이끌고 박서방 댁으로 왔어요. 박서방이 황급히 나가 맞이했죠. 나으리. 무슨 일로 이렇게. 김진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 내 종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박서방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옵니까? 김진사가 손짓했죠. 여봐라, 돌쇠를 끌어내라. 아전들이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가 끌려 나왔어요. 춘향도 함께였죠. 김진사의 눈이 춘향에게로 향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역시 아름답구나. 저런 미인을 종놈 따위가. 김진사가 돌쇠를 노려봤죠. 돌쇠,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여자를 내게 넘기겠느냐? 돌쇠가 춘향을 뒤로 감쌌습니다. 안 되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어요. 좋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김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김진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종놈을 잡아 가두어라. 아전들이 일제히 돌쇠에게 달려들었어요. 춘향이 소리쳤죠. 안 돼요.
서방님을. 하지만 아전들은 거칠게 춘향을 밀쳤습니다. 춘향이 땅에 쓰러졌어요. 돌쇠가 발버둥 쳤죠. 춘향을 건드리지 마. 그러나 아전들은 돌쇠를 포박했습니다. 굵은 새끼줄로 손을 뒤로 묶었어요. 김진사가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이 모든 게 내가 자초한 일이다. 순순히 따랐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돌쇠가 이를 악물었어요. 김진사가 춘향을 내려다봤죠. 자, 이제 이 여인은 내 것이다. 김진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어요. 나으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김진사가 짜증스럽게 박서방을 봤죠. 뭐냐, 박서방. 박서방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사흘만, 아니,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양에 편지를 보냈사옵니다. 답장이 오면.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양에 누가 있다고? 설마 나보다 높은 벼슬아치라도 있단 말이냐?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죠. 어림도 없다. 이 고을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다. 김진사가 아전들에게 명했어요. 돌쇠는 옥에 가두고 이 여인은 내 관하로 데려가라. 안 돼요. 춘향이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도 소리쳤어요. 춘향을 놔줘. 하지만 아전들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어요. 돌쇠는 옥으로, 춘향은 관하로 끌려갔죠. 돌쇠는 어둡고 좁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춘향. 돌쇠가 신음했어요. 춘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죠. 옥 밖에서 간수가 비웃었습니다. 종놈 주제에 여자를 지키려 했다니. 어리석은 놈.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죠. 한편 춘향은 관아의 한 방에 갇혔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었지만 춘향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진사가 들어왔죠.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춘향.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편하게 얘기하자꾸나. 춘향이 벽 쪽으로 물러섰어요. 저리 가세요. 김진사가 웃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수령이다.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춘향이 고개를 저었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돌쇠의 여인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돌쇠, 그 천한 종놈을 말하는 게냐?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김진사가 술잔을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감히. 김진사가 춘향에게 다가갔죠. 춘향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김진사가 춘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춘향이 소리쳤어요. 손 떼세요.
저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제 아버님은 충신이셨어요. 김진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역적의 딸. 춘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 아버님은 이판서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김진사가 춘향의 팔을 놓았어요. 이판서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판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 이판서의 딸이란 말이냐?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김진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죠.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춘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날 밤, 박서방이 옥을 찾아왔습니다. 간수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고 잠시 면회 허락을 받았어요. 돌쇠야, 나으리. 돌쇠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돌쇠야. 내가 힘이 없어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이미 많이 도와주셨사옵니다. 박서방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양에 보낸 편지는 아직 답이 없구나. 돌쇠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죠.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돌쇠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으리, 춘향은 어찌 됐사옵니까? 박서방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아에 갇혀 있다고 들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춘향만은 무사하게 해주옵소서. 박서방이 돌쇠의 어깨를 꽉 잡았죠.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테니. 하지만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돌쇠는 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춘향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야, 종놈. 오늘 내 형을 집행한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이라뇨? 간수가 비웃었죠. 수령 나으리 명이시다. 곤장 50대. 그리고 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놈의 여자는 수령 나으리의 첩이 되신다. 돌쇠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돌쇠가 일어나 창살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간수가 웃으며 나가버렸죠.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춘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옥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달려오는 말소리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돌쇠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어명이다. 돌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관아 앞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 말에서 내렸어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어사또가 앞장섰죠. 어명이다. 모두 엎드려라. 관아의 아전들이 황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김진사도 관복을 급히 입고 뛰어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사또가 차갑게 김진사를 내려다봤어요. 송현리 수령 김진사냐? 그러하옵니다. 어사또가 품에서 어명서를 꺼냈습니다. 왕명을 받들라. 김진사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어사또가 어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다. 모두 간신들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판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을 찾아 보호하라.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사또가 계속 말했죠. 이 판서의 딸 춘향이 이곳 송현리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즉시 찾아 한양으로 모셔오라. 김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봤어요. 춘향이 어디 있느냐? 김진사가 말을 더듬었죠. 그것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어사또의 호통에 김진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관아에 있사옵니다. 데려오너라. 아전들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잠시 후 춘향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모셔져 나왔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사또가 춘향을 보더니 공손히 절했어요. 이 판서의 따님이시옵니까? 춘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어사또가 다시 절했죠. 불효막심한 소인이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명하셨사옵니다. 이 판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따님을 극진히 모시라고.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옵니까?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사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춘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어사또가 김진사를 돌아봤어요. 김진사, 내가 이 판서의 따님을 어찌했느냐? 김진사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보호하려고. 거짓말 마라. 춘향이 소리쳤어요. 춘향이 앞으로 나섰죠. 이 자는 저를 강제로 잡아다가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어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춘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구해준 은인을 옥에 가두고 곤장까지 쳤습니다. 어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봤죠. 감히 이 판서의 따님을 겁탈하려 했단 말이냐? 김진사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모르고 변명은 필요 없다. 어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진사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춘향 낭자의 은인을 석방하라. 아전들이 황급히 움직였어요. 김진사가 울부짖었죠.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아전들은 김진사를 끌어냈습니다. 돌쇠가 옥에서 끌려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공손히 모셔져 나왔죠. 돌쇠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춘향이 보였어요. 춘향.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춘향도 돌쇠에게 달려왔죠. 두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서방님, 서방님. 춘향아, 무사하구나. 돌쇠가 춘향을 꼭 안았습니다. 어사또가 두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대가 춘향 낭자를 구한 은인이시오? 돌쇠가 황급히 춘향에게서 떨어져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종놈이옵니다. 어사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시오. 은인께서 어찌 천하단 말이오. 어사또가 돌쇠를 일으켰죠. 춘향 낭자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소. 그대가 전 재산을 털어 춘향 낭자를 구하고 백일을 간호했다고. 돌쇠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사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주상 전하께서도 아실 것이오. 틀림없이 큰 상을 내리실게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춘향이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어사또가 미소 지었어요. 참으로 귀한 마음씨로구나. 박서방도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돌쇠가. 박서방이 돌쇠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사또가 박서방을 봤죠. 그대가 이 은인의 주인이시오? 네, 그러하옵니다. 어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도 훌륭하시오. 종을 잘 길러내셨소. 박서방이 황송해했어요. 한편 김진사는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어사또가 차갑게 명령했죠. 김진사의 죄목을 조사하라. 백성을 착취한 증거를 모두 찾아내라. 아전들이 관할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곧 김진사의 온갖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뇌물장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토지 문서, 불법으로 거둔 세금 기록. 어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사형감이로구나. 김진사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고 가라. 김진사는 그렇게 끌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김진사에게 시달렸던 백성들이었거든요. 해가 저물었어요. 어사또가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춘향이 돌쇠를 바라봤어요. 돌쇠도 춘향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춘향이 어사또에게 말했어요. 나으리,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춘향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사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사옵니다. 어사또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하시지요. 주상 전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향이 돌쇠를 꼭 안았어요. 서방님,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함께 갑시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춘향과 돌쇠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종놈이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가 박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으리, 그동안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박서방이 돌쇠를 일으켰습니다. 돌쇠야,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어사또 나으리께서 내 문서를 없애셨다. 돌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옵니까?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야. 돌쇠가 박서방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나으리. 박서방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춘향과 돌쇠는 어사또의 행렬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어요.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컸어요.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궁궐이 보였습니다. 어사또가 두 사람을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대전 앞 왕이 계셨습니다. 춘향과 돌쇠가 땅에 엎드렸죠. 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들거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춘향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판서의 딸 춘향이냐? 네, 전하.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판서는 짐의 충신이었다. 억울한 누명으로 돌아가셨으니 짐의 책임이 크다. 왕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다행이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왕이 돌쇠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춘향을 구한 은인이냐? 네, 전하.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씨로구나. 천한 신분이었으되 인간의 도리를 다했구나. 돌쇠가 황송해했어요.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짐이 내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사옵니다. 다만 춘향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렇다면 짐이 특별히 은전을 베풀리라. 왕이 내시를 불렀어요. 어명을 전하노라. 돌쇠에게 양반 신분을 하사한다. 그리고 이씨성을 하사하노니 이제부터 이돌쇠라 하라. 돌쇠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왕을 바라봤어요. 왕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춘향과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한양 근교의 집과 토지를 하사하니 잘 살 거라. 춘향과 돌쇠가 동시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보름 후 춘향과 돌쇠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왕이 하사한 저택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박서방도 한양까지 왔죠. 돌쇠는 이제 이돌쇠였습니다.
양반의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춘향은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큰 절을 올렸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박서방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돌쇠가, 아니, 이 돌쇠 나으리께서 이렇게 되시다니. 박서방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춘향의 손을 잡았어요. 춘향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춘향이 웃으며 대답했죠. 꿈이 아니에요, 서방님. 아니, 나으리. 돌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으리는 무슨, 그냥 서방님이라 불러주오. 춘향이 수줍게 웃었어요. 네, 서방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송현리에서는 김진사의 재판이 열렸어요. 어사또가 직접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김진사의 죄목이 낭독됐죠. 백성 착취, 뇌물수수, 불법 토지 강탈, 살인 교사, 그리고 왕족을 겁탈하려 한 죄. 어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 내 죄는 참으로 크도다. 사형에 처한다. 김진사가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 처형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빼앗았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어요. 토지 문서가 불태워지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도 돌려줬죠.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아니 이 돌쇠를 기억했어요. 전 재산 다 선량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구한 종놈. 모두가 비웃었지만 끝까지 선함을 지킨 사람. 그리고 그 선함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죠.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하늘은 알고 계셨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이돌쇠와 춘향의 이야기는 송현리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한양의 저택. 이돌쇠와 춘향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했죠. 춘향이 돌쇠의 팔을 잡았어요. 서방님, 행복하세요? 돌쇠가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소. 춘향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돌쇠가 춘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그렇게 꽃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판서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나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행복하게 살 거라. 춘향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돌쇠가 물었죠. 왜 그러시오? 춘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생각나서요. 돌쇠가 춘향을 꼭 안아줬어요.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요.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걸어갔어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돌쇠와 춘향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왕이 하사한 저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죠. 이돌쇠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신분으로 한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착한 마음씨는 여전했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춘향도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춘향이 이돌쇠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돌쇠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소식이요? 춘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이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요? 네, 서방님. 이돌쇠가 춘향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기쁘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춘향도 이돌쇠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두 사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무렵 송현리에서 소식이 왔어요. 박서방이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이돌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돌쇠 나으리. 마을이 많이 좋아졌다. 새로운 수령께서 오셨는데 어질고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시다. 김진사가 빼앗았던 것들이 모두 돌아와 백성들이 웃으며 산다. 모두 내 덕분이다. 언제 한번 송현리에 들러주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소식을 궁금해한단다. 이돌쇠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춘향이 물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박서방 어른께서 송현리에 오라고 하시네요. 이돌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고 싶소.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춘향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가요, 서방님. 저도 송현리를 보고 싶어요. 서방님이 자라신 곳을요. 이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시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녀옵시다. 보름 후, 이돌쇠와 춘향은 송현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양반으로서 갔습니다. 말을 타고 시종을 거느리고요. 송현리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어요. 이돌쇠 나으리께서 오셨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돌쇠야, 나으리. 두 사람이 포옹했죠. 박서방이 이돌쇠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돌쇠도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 나으리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돌쇠와 춘향을 환영하는 잔치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에 돌쇠를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며 존경했죠. 한 노인이 이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예전에 제가 나으리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돌쇠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지난 일입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죠. 정말 대인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했어요. 이돌쇠는 모두 용서했습니다. 춘향이 그런 이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제 서방님이에요.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이돌쇠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천한 종놈이었죠. 여러분께 무시도 받고 비웃음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돌쇠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돌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요. 선한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돌쇠가 춘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전 재산 5냥으로 춘향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바보라 했죠. 하지만 그 5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돌쇠가 다시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선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됐습니다. 이돌쇠와 춘향은 예전에 살던 허름한 움막을 찾아갔어요. 움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돌쇠가 움막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춘향을 간호했지. 이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춘향도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춘향이 말했죠. 서방님,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이돌쇠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맙소.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달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돌쇠와 춘향은 송현리를 떠났어요.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죠. 잘 가거라, 돌쇠야. 박서방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돌쇠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또 뵙겠습니다, 나으리. 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돌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현리가 점점 작아져 갔죠. 춘향이 이돌쇠의 손을 잡았어요. 그만 보세요, 서방님. 이제 앞을 봅시다. 이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을 봅시다.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말을 달렸어요. 새로운 삶이, 아이가,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판서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었죠. 잘했다, 딸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춘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이돌쇠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요. 춘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이라 이름을 지을까요? 이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행, 선행이라 짓고 싶소.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이름이에요. 이선행, 선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네요. 이돌쇠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선행아, 너는 아버지처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실 거다. 아이가 방긋 웃었어요. 이돌쇠와 춘향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왔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은 이돌쇠와 춘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선행은 쑥쑥 자라 어느덧 5살이 됐어요.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죠. 아버지 이돌쇠를 꼭 닮았습니다. 이돌쇠와 춘향의 삶은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왕께서는 이돌쇠를 신임하셨습니다. 종종 궁궐로 불러 의견을 물으셨죠. 어느 날 왕이 이돌쇠에게 말했어요. 이돌쇠, 경이 선한 마음씨를 짐이 잘 알고 있다. 경을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어떠하냐? 이돌쇠가 황송해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학문이 부족하옵니다. 어찌 감히. 왕이 손을 저었어요. 학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경처럼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가 다스려야 세상이 바로 선다. 이돌쇠가 깊이 절했죠. 황송하옵니다. 전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이돌쇠는 한 고을의 수령이 됐습니다. 바로 송현리였어요. 왕께서 특별히 송현리 수령으로 임명하신 것이었죠. 이돌쇠가 송현리 수령으로 부임하는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들의 돌쇠가 종놈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수령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박서방이 가장 먼저 맞이했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돌쇠 수령 나으리. 박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돌쇠가 말해서 내려 박서방에게 절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이렇게 돌아왔사옵니다. 박서방이 이돌쇠를 일으켰어요. 무슨 절이냐? 이제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이지 않느냐? 이돌쇠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옵니다. 나으리는 영원히 저의 나으리이십니다.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기특한 놈이로구나.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죠. 이돌쇠는 훌륭한 수령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폈죠. 세금도 공정하게 걷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곡식을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구해줬죠. 사람들은 이돌쇠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관하로 찾아왔어요. 나으리, 소인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이돌쇠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소인의 손자가 병들었을 때
나으리께서 약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손자가 살았사옵니다. 이돌쇠가 노인의 손을 잡았죠. 다행입니다. 아이가 건강하니 제가 더 기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는 진정한 어버이 같으신 분이옵니다. 이돌쇠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한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압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죠. 백성들이 걱정했습니다. 곡식이 말라 죽고 있었거든요. 이돌쇠는 날마다 하늘에 재를 올렸어요.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돌쇠는 결심했어요. 관아의 곡식 창고를 열었죠. 비축해둔 곡식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전들이 말렸어요. 나으리,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나중에 조정해서 문책하실 것이옵니다. 이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쌓아두는 게 무슨 소용이겠소. 문책은 내가 받겠소. 이돌쇠는 곡식을 계속 나눠줬어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돌쇠는 곡식을 나눠주면서 말했죠. 힘내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장대비였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였죠.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하늘이 나으리의 마음을 아셨구나. 나으리 만세. 이돌쇠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넘쳐났어요. 백성들은 기뻐하며 수확했죠. 이돌쇠도 춘향, 그리고 어린 선행이와 함께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선행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세요? 이돌쇠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선행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네, 아버지. 이돌쇠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종이었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선행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이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었어. 바로 선한 마음이지.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구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선행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재물이나 신분이 아니야. 바로 마음이란다. 선행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착한 마음을 가질게요. 이돌쇠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춘향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이돌쇠와 춘향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어요. 춘향이 이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이돌쇠가 춘향을 바라봤죠. 물론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아들도 있고 백성들도 행복해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소.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이돌쇠가 춘향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요. 춘향이 이돌쇠의 품에 기댔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방님. 저를 살려주셨어. 이돌쇠가 춘향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니요. 제가 더 고맙소. 당신이 제 삶에 의미를 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은 밝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멀리서 박서방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중얼거렸어요. 잘했다, 돌쇠야. 정말 잘했어. 박서방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하늘 위에서 이판서가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춘향아, 행복하게 사는구나. 아버지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다. 이판서의 모습이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딸이 행복하니까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은 이돌쇠와 춘향, 그리고 선행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선함이 승리한 세상. 사랑이 꽃 피운 세상. 그렇게 이돌쇠와 춘향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돌쇠와 춘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를 아꼈어요. 아들 선행이도 훌륭하게 자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아끼는 관리가 됐죠. 송열리는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돌쇠 수령을 칭송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한때 종놈이셨다는데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돌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재산 다 선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구한 종놈. 모두가 비웃었지만 끝까지 선함을 지킨 사람. 그리고 그 선함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은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돌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천한 종놈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100일을 정성껏 간호했죠. 온 세상이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춘향은 살아났고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탐관오리는 벌을 받았고 돌쇠는 양반이 됐죠.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백성을 아끼는 훌륭한 수령이 됐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단 하나, 다선양의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말까, 내 것을 나눠줄까 말까, 선함을 지킬까 포기할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쇠를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도왔어요.
모두가 바보라 했지만 끝까지 선함을 지켰죠.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춘향의 인생을,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돌쇠처럼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춘향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